자, 다시 한번 우리 2차 방정식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2차 방정식 쉬운 거 예를 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인수분해부터 시도를 해봐야 되죠. 인수분해 시도를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서 x-4,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너무 많더라. 2x 플러스 좀 일부러 숫자를 좀 작게 가볼까? 마이너스 1은 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인수분해를 아무리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냐?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x제곱 플러스 2x 여기 부분을 완전 제곱식처럼 생각을 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여기 플러스 1이 뭐야? 여기 플러스 2의 절반이더라. 기억나십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얘는 밑에 전개한 거를 이게 상상을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근데 요거를 변형을 해서 여기 검은색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처럼 되고 싶으면은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런 다음에 2를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고 양변에다가 루트를 취해준다. 루트를 취해주면은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편에도 루트를 써서 루트 2 이렇게 된다고 했고 따라서 x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일반화한 게 일반화했다는 게 뭐냐면은 언제나 쓸 수 있게 이제 공식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두었을 때 x가 이 과정을 쭉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2차 방정식에다 심지어 인수분해가 되는 데다 집어넣어도 그 답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굳이 이 공식을 쓸 이유는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특수한 점이 여기에 이건 x 그냥 근의 공식이고 줄여서 근의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게 근의 개수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해가 일반적으로 두 개인데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런 걸 따질 때 무엇을 따져? 여기 루트 안에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판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뭘 판별하냐?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별한다 이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뭐 여기 4랑 마이너스를 아니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것처럼 서로 근이 다르니까 두 개 있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 정확히 0이게 되면은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루트 0 1 마이너스 루트 0 사실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같은 근 이런 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즉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두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짝수 공식 기억하십니까? 짝수 공식은 언제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냐면은 b가 짝수일 때야. b가 짝수일 때 여기 x의 개수가 b가 짝수일 때 즉 b가 2b 프라임일 때 그래서 식으로 쓰면
ax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일 때 쓸 수가 있더라.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나 이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짝수 공식이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더라. 그래서 이때 짝수 공식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때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에 루트 거 가져와서 b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얘가 부호는 얘랑 똑같이 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면 이거는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알아두면 좋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쓰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한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잘해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두 근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 왜 안 나오냐? 맛있겠군. 자, 그래 다른 이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은 두 근이 3과 마이너스 4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이런 거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얘가 3이 근이 되려면은 여기 인수분해 된 거에서 4랑 마이너스1이 근이면 x가 4일 때 얘가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즉 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식으로 쓰면은 x가 3 또는 x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반대편 요 식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x 마이너스 3은 0 또는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괜찮아요? 따라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근데 이런 그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얘만 답이 되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그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되고 4를 곱해도 되고 마찬 한 가지란 말이에요. 2분의 1을 곱해도 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떤 조건이 더 붙냐면은 x제곱의 개수가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붙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3이라 하면 이렇게 써진 기본식 앞에다가 여기 3 이렇게 얘를 가져와서 붙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 이대로 써도 되고 얘를 끝까지 전개해서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6은 0이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이걸 전개한 거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그 근을 보고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활용 얘기는 일부러 뺐어요. 사실 활용 얘기는 문제 보고서 이제 해석을 해야지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서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수업을 했던 2차 방정식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예,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고 가고 자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거 숙제한 거 한번 봅시다. 146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혹시 144쪽부터 143쪽부터 146쪽 여기에서 질문 있는 거 있습니까? 소단원 핵심 문제 또는 그 앞에 핵심 문제에서 질문 있는 거 번호 불러주세요. 없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고 여기는 사실 엄청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건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맞았을 것 같기는 한데 146페이지에 5번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는 사실 약간 고등학교에도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쉬운 문제여가지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뭐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쉬운데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러분 알파랑 베타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알파랑 a랑 구별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a는 이렇게 쓰고요 알파는 물고기를 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 알파 베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a랑 알파랑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구별되게 뭐 크기로 구별을 하든 쓰는 걸 확실히 다르게 하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고요.
베타도 여러분이 베타를 어떻게 쓰는지 뭐 사람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1을 그리고 3을 그리고 이 나쁜 건 아닌데요. 한 번에 써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래에서 시작해서요. 위로 올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리스 문자거든요. A가 알파가 A에 해당하고 얘가 B에 해당하고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것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감마라 그래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도 읽을 때는 이렇게 감마라고 하고 쓰는데 얘는 이렇게 씁니다. 뭐랑 비슷해 보여요? 그 소문자 R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 소문자 R이랑도 좀 구별해야 돼. 소문자 R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감마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 써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법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에서 제가 다시 고등학교 수학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게 영어랑 그리스 문자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 P랑 그리스 문자 중에 로라고 있어. 과학 배우신 분들은 밀도할 때 나올 건데 이렇게 씁니다. 되게 비슷하잖아. 특히 얘는 P가 영어로 프레셔여가지고 나중에 압력 얘기할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밀도라는 개념이어가지고 과학에서 이렇게 얘네를 같이 쓰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뭐가 P고 뭐가 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과학을 진짜 딥하게 배우시면은 P랑 로를 구별하는 방법도 쓰게 돼서 P를 이렇게 쓰고요. 아이고 이거 간말을 썼네. 로를 이렇게 써가지고 확실히 구별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게 고등학교 가면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미리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알파랑 베타 쓸 때 잘 쓰시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너무 쉽죠? x-2, x-1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알파랑 베타를 내 맘대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알파가 2, 베타가 1 혹은 반대로 알파가 1, 베타가 2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도록 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파트를 읽어보면은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x제곱 계수가 3인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그럼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 몇이냐? 3이랑 2겠죠. 괜찮습니까? 즉 식으로 쓰면은 x가 3 또는 x가 그냥 2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아까 전에 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써주면 x-3은 0 또는 x-2는 0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제 곱하는 식으로 x-3, x-2는 0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뭘 해야 돼? x제곱의 계수가 3이니까 앞에 3을 붙여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문제 뭐 하나도 빼먹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쫙 전개를 해가지고 3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18은 0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뭐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여러분이 반대로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는 끝까지 다 전개돼서 다 풀린 형태로 쓰는 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 한 번만 했고요. 이런 게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냐면은 여기는 인수분해가 잘 됐잖아요. 그치? 이걸 고등학교 버전으로 바꾸면은 얘가 인수분해 안 되는 버전으로 나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버전을 하면 근이 좀 근의 공식으로 막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고등학교 버전에서 배우는 새로운 걸 이용해서 좀 문제를 편하게 풀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있다. 고등학교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딱 집혀가지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자 다음에 148쪽부터 153쪽까지 소단원 핵심 문제랑 여기 확인 문제 중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여기는 있을 법도 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단원 핵심 문제에서 있을 법도 해가지고 여기에선 없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단원 마무리 144, 155 여기에서 스텝 1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6번 또 있나요? 6번 말고 6번, 9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6번입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다. 이런 식이 있는데 얘의 두 근이
두 근이 2분의 3이랑 2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다음에 PQ를 두 근으로 하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부분 첫 번째, 여기 부분 두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에 두 근이 2분의 3이랑 2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1번에서 식을 쓰면은 x가 2분의 3 또는 x가 2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넘겨주면은 x-2분의 3은 0 또는 x-2는 0 이렇게 되겠지요.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합친다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쓰는데 뭐가 살짝 빠진 것 같지 않냐? 여기 2번 문제에도 보면 알겠지만 두 근이 주어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x제곱의 개수가 몇이다 하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1번 문제에서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줬죠. 어디에서 제시를 해줬습니까? 문제 처음 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2더라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암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직접 문제로 말로 쓰진 않았지만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뭘 의미하냐? x제곱의 개수가 2인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요 앞에 2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하려고 할 때 전개를 해야 P랑 Q를 구할 텐데 전개를 할 때 여기 파란색부터 먼저 전개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분수가 끼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하냐? 여기 2를 안쪽으로 먼저 넣어주면은 계산이 매우 편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2x-3, x-2는 0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수밖에 없으니까 계산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얘 전 계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몇이냐 7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p가 마이너스 7이고 q가 6이더라 이렇게 쓰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번 문제 P랑 Q를 근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7이거나 X가 6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자. X 플러스 7이 0이거나 X 마이너스 6이 0이거나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합쳐서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6은 0. 근데 x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 1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 1 곱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치? x 제곱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썼다는 의미로만 봐주시고 얘 전개하게 되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2는 0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cm를 했는데 길이를 늘렸대. 처음에 여기가 9cm 원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얘를 늘려가지고 여기는 점선으로 했는데 저는 색깔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할게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늘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x를 이 활용 문제가 어려운 게 뭐를 x로 잡느냐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두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이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늘려서 새로운 원 모양의 반죽을 만들었더니 넓이가 63파이만큼 늘어났을 때, 자 마지막 문제에서 맨 마지막 뭘 구하라고 물어보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새로 만든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즉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여기다 쓴 문제에서는 점선으로 나와 있죠. 그거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x라고 두는 게 맞을 것이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살짝 바꿨어. 얼마만큼 늘렸는지 구하시오. 9cm에서 얼마만큼 늘렸는지 구하시오라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9에서 느린 만큼을 뭐 x 이런 식으로 두기도 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결국 문제를 읽어보고 뭘 구하라고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되게 거슬리네.
수업할 때 빼야지. 그래서 이걸 x를 뭘로 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넓게 한 그 새로운 i의 저기 반지름을 x라고 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원래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9의 제곱 곱하기 파이여서 81파이일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넓인 원의 그 새롭게 하는 그거의 넓이는 x 제곱 곱하기 파이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63만큼 늘어났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81파이에서 63파이만큼 늘렸더니 넓인 새로 만든 반죽의 넓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뭐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144파이는 x제곱 파이. 그렇죠? 그래서 나눠주면은 남겨주고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44는 0일 것이다. 괜찮나요? 여러분 144는 되게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 그런 숫자고 제가 옛날에 제곱수 얘기할 때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빼기 12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x-12, x 플러스 12는 0. 따라서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x가 사실 우리가 이걸 길이라고 둔 순간 어떤 조건이 머릿속 그 문제에 박히는 거냐면 길이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사실 박히는 거죠. 길이가 음수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답이 안 되고 우리는 x가 12라고 해야 되겠다.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답을 쓸 때는 12cm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지요.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위 신경 안 쓰고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단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알았지? 근데 과학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과학학원이나 뭐 이런 거 다닐 때는 과학에서는 이런 단위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래서 그 과학 배울 때는 단위를 빼먹지 말고 쓰셔야 되는데 수학은 단위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원리 책은 다 끝난 거죠. 그렇다면 개념원리 잠깐 덮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RPM의 103페이지로 한번 갑시다. 자, RPM의 103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그 대표 문제랑 여기 난이도 쉬운 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어려운 거, 그 밑에 상중 이렇게 돼 있는 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어디냐면은 103쪽에 824번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저기 827번, 28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24번이에요. 그림부터 좀 그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 B, C. 예? 820번. 일단 이거 하고서 앞에 질문 다시 받을게요. 알았지?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거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EFT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도 직각이고. 자, 824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각 B가 90도고 AB랑 BC가 16cm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B랑 AC 위에 DEF를 잡아서 직사각형 BDEF의 넓이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쓰면 직사각형 BDEF의 넓이가 6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삼각형 EDC의 ED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고, 여러분 문제 단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 성분 BD의 길이가 8보다 작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EDC입니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게 EDC랑 BDEF 여기 사각형인데, 그러면 모두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볼게요. 여기 두 개 모두 연관이 있는 변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은 무엇을 X로 잡고 싶은가라고 할 때 X로 잡을 거는 얘네 둘 문제의 조건과
곱은 구할 것과 다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 괜찮아요? 어떤 변을 x로 잡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해볼 겁니다. d2를 x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괜찮아요? 또 다른 걸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bd가 뭐 8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bd를 x로 둔다.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도 해보세요. 나중에 bd를 x로 잡는다. 이거 문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는 안 할게요. 알았지? 자, 그러면은 d2를 x로 뒀으면 여기 그림상 이렇게 x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 도형 문제 이렇게 활용해서 도형이 어려운 거는 사실 뭐 때문에 어려우냐? 또 여러분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지식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해서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우리가 삼각형 EDC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삼각형 ABC가 여러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가 45도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뭐 여기도 90도니까 아이고 잠깐만 이거 할 때 항상 여기를 좀 누르다 놓으니까 자 여기도 직각일 거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45도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는 원래 45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EDC가 무엇일 거냐면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하자면은 2차 방정식 외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서 문제가 어려운 거다. 자,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D 역시 길이가 x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BD의 길이는 BD의 길이는 16-x가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단이라고 쓴 조건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다. BD 즉 16-x가 8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x를 구해주면은 x는 8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말하자면 x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붙은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확실한 조건은 여기 사각형 BDEF를 구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각형 BDEF의 넓이를 구하러 가면 자, 여기는 이제 가로 세로 주어졌으니까 사실 너무 쉽죠? 그치? x 곱하기 16-x가 63이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도 x가 8보다 크다. 이런 것도 같이 써주면 조금 더 좋겠죠? 뭐 사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풀러갑시다. 이제 드디어 활용 문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x-x제곱이 63. 다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3은 0.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잠깐만. 맞지? 7, 9 맞지? 내가 깜짝 놀랐네. 왜 갑자기?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x는 7 또는 x는 9 하고 나올 텐데 문제의 조건에서 x가 8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7은 안 될 거고 x 즉 우리가 잡은 CD가 9일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숫자를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이렇게 숫자를 CD가 9니까 여기 CD랑 EF가 DE가 9이고요. 여기 CD라고 쓰지 말고 D라고 쓸 걸. 여기 X라고 처음에 둔 게 이거니까. 쏘리. DE가 9라서 CD도 9고 BD는 7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길이를 다 구했다. 그래서 삼각형 DEC의 넓이를 ED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에서 2분의 81 하고 나와야 되겠다.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혹시 다른 식으로 좀 풀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B, D를 X로 잡아서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것도 되게 괜찮은 풀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풀었으니까 됐잖아 하고 넘겨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 B, D를 X로 잡아서도 해보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에 조금 투자를 해보면은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실력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연습을 할 만해요. 자, 다음에 827번이랑 28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27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인 연못의 둘레, 여기가 연못이죠. 연못의 둘레에 길이가 폭이 2m인 산책로를 만들었더니 폭이 2m인 여기가 2m인 거겠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산책로의 넓이가 여기가 산책로죠? 산책로의 넓이가 연못의 넓이의 2분의 1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못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게 연못의 반지름을 x라고 둬야 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연못의 넓이부터 구해봐야 되겠지? 연못은 너무 쉬울 겁니다. 연못의 넓이는 그냥 파이 x 제곱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책로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산책로는 여러분 이런 도넛 모양 구하는 거는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주면 되죠. 괜찮아요? 큰 원은 반지름이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파이에서 안쪽 연못 파이 x 제곱을 빼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제곱해서 전개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파이로 묶은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예전에 배운 거를 일부러 더 써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파이로 한번 묶어 보실래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치?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공식이랑 비슷해 보이십니까? 합차 공식이랑 비슷해 보이죠? 괜찮아요? 우리 합차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더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과 차 괜찮아요? 순서는 바꿔도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빼주면 뭐가 되죠? 빼주면 2만 남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산책로의 넓이가 4x 플러스 4의 파이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4로 묶어도 상관없고요. 그건 자기 자유. 자, 이렇게 연못이랑 산책로의 넓이를 구했다. 근데 산책로의 넓이가 연못의 넓이의 2분의 1이더라. 즉 여기 식을 이제 써보면은 산책로의 넓이가 4x 플러스 4의 파이가 연못의 넓이의 파이 x 제곱의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우리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파이를 나눠주고 다시 한번 쓰면은 4x 플러스 4가 2분의 1 x 제곱이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2분의 2를 곱해주고 다시 한번 쓰면은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이 0 하고 나오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를 아무리 시도해도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숫자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 기억나요?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근해 공식에다도 한번 넣어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만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들어갔다? 마이너스 8의 절반이더라. 괜찮아요? 다음에 여기 얘를 살짝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8이 되고 싶으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16을 일단 빼고 또 8을 빼야 되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주면 24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왜 24가 나왔냐라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16을 한번 빼고 여기에 16을 빼고 얘를 또 가져와서 8을 그대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주면은 x-4의 제곱은 2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취해줬다는 의미로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x-4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가 된대. 루트 24가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질 수 있죠? 따라서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굳이 답을 이렇게 좀 풀어 쓰자면은 4 플러스 2 루트 6이랑 4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답이 혹시 두 개일까요? 라고 하면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x로 뒀잖아. 그치? x가 근데 뭐였냐면은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길이가 음수인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 조건에서 나온 게 0보다 커야 돼요. 즉 요 중에서 x가 0보다 큰 것만 골라줘야 되는데 사실 아까 루트 24죠? 루트 24가 몇과 몇 사이입니까? 루트 24가 이거는 우리 무리수 단원에서 쉽게 했는데 4와 5 사이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리수 단원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4와 5 사이인데 4에서 4와 5 사이 4점 뭐뭐뭐를 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우리는 음수인 거를 답에서 따지지 않으니까 얘는 답이 아닐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엇만 되는 거다? 4 플러스 2 루트 6만 답이 되는 거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어때요? 풀만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이런 19에서 푸는 거는 여러분이 맨날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만 딸랑 던져서 갑자기 x제곱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8은 0 이거 풀어라면 대부분 풀었을걸요? 근데 요 앞 내용이 어려운 거죠. 그치? 뭐를 x로 잡을지 그리고 그러면 x의 조건이 어떻게 될지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이 여러 개 나올 때 그 중에 뭐를 골라야 될지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활용 문제가 어려운 게 결국 처음에 뭘 x로 잡을 것이냐 여기부터 이렇게 문제의 조건들 하나하나 해석하고 앞에서도 뭐 이런 거 왜 CD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사실 뭐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은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좀 그 2차 방정식 이외의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27번 했으니까 28번까지 하고 앞부분 질문 리스트를 좀 받고 잠깐 쉬던가 뭐 그럽시다. 828번이에요. 자,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 그림 잘 그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이런 원이 있고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C 이렇게 있더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세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이때 A, B 전체 그 지름이죠. 지름은 10cm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6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AC를 X라고 두면 되겠구나. 이거는 그나마 좀 X를 뭘로 둬야 될지가 좀 그나마 친절한 문제네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길이 같은 거는 여기서 나오겠다. 자, X 10-X 이렇게 쉽게 둘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가 6파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6파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전 큰 반원에서 지름이 AC인 반원. 지름이 조금 더 자세히 쓸게요. 지름이 AC인 반원. 지름 AC 반원.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되냐면은 지름 BC인 반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 서술형 같은 거 쓸 때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반원은 반지름이 몇입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름이 10이에요. 괜찮아요? 지름이 10이란 얘기는
반지름, 우리가 반지름은 R로 많이 쓰죠? R이 5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지름이 5인 반원이 되니까 얘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5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쉽다. 자, 여기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지름이 AC인 원이니까 지름이 X란 말입니다. 지름이 X면 반지름은 2분의 X가 되겠죠. 괜찮아요? 반지름이 2분의 X인 원의 반원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자, 여기도 조금 어렵다. 지름 BC는 지름이 10-x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10-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원이니까 또 2분의 1 써서 파이 곱하기 2분의 10-x 전체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약간 더럽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길쭉그레하게 식을 썼고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겠다. 일단 다 마음에 안 드니까 파이를 싹 나눕시다. 그렇죠? 파이로 싹 나누면은 6은 2분의 25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0-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일단 2부터 싹 곱해서 좀 분수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이제 싹 넘겨서 12는 25 마이너스 2분의 x 전체의 제곱 빼기 2분의 10-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하나하나 해줍시다. 저는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라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계산할 때는 그냥 몇 단계 이렇게 휙휙 뛰어넘어도 돼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어서 그런 것 뿐이고. 자, 얘는 25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자, 얘를 따로따로 이 4분의 10-x 전체 제곱 이렇게 따로 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상관없어 자기 취향이니까. 그런 다음에 분수를 또 없애야 돼. 또 4를 곱해.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쯤 되면은 조금 계산 간단해졌죠. 빨리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은 48 이제야 전개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쭉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잠깐만. 여기 100 뒤에다 100 안 썼다. 마이너스 100.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이랑 플러스 100 이렇게 날아가고 다 넘겨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48이 0이 되겠다. 괜찮나요? 2로 나눠주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x가 4 또는 6이면 되더라. 자, 그런데 제가 뭘 지금 여기서 안 했냐면은 우리가 단을 안 했어요. 단 한번 봅시다. 단 AC가 BC, B보다 길어야 된다. AC가 CB인데 BC라고 바꿀게요. 우리가 AC, BC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요. 자, AC를 우리가 뭐라고 넣냐면 X라고 두었어요. X가 BC는 10-X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요거를 구해주면은 X가 5보다 커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요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4는 답이 안 되고 6만 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C의 길이는 6하고만 딱 고정이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식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좀 복잡하고요. 계산도 조금 적당히 더러워요. 저는 이 계산을 너무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적당히 잘 점프하면 됩니다. 뭐 그거 하나하나 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거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 앞에 RPM 나머지 질문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삼각비로 넘어갑시다. 자, 804번.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그런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둡시다. 얘를 제곱해서
2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얘인데 잘못한 거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x에다 2를 더해서 제곱을 해버렸대요. 이렇게 했더니 원래 구하려던 값보다 92만큼 작아졌다. 이게 원래 구하려던 값이고 이게 우리가 실제 계산한 값이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원래 구하려던 값보다 92만큼 작아졌다. 즉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식을 합치면 원래 구하려던 값에서 92를 빼면 지금 계산한 이것이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얘는 그냥 전개해주면 되지. 그래서 하나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6은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조금 열심히 좀 고민해보시면 금방 됩니다. 12랑 8 이렇게 되어서 x가 12 또는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문제에서 x를 뭐라고 했냐면 어떤 자연수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 전체에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붙는 거죠. 그치? 왜냐면 x가 자연수라서. 그래서 요 조건이랑 이제 합쳐서 하면은 마이너스 8은 안 되고 12만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왜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는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812번입니다. 지면에서 초속 6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의 넓이는 60t-5t제곱이라고 합니다. 5t제곱 이게 높이 h라고 그냥 쓸게요. 이거라고 한다. 그런데 높이가 16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일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켓을 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지면에서 평 하고 쏴가지고 이렇게 했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완벽하게 이렇게 똑같이 완전히 수직으로 쐈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각선으로 쐈다면 진짜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치 이런 식이 될 건데 높이가 160m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160m라는 일종의 선을 깔아두면은 여기 이상인 시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몇 초?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초다. 예시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몇 초간 160m 이상이었던 겁니까? 2초, 5초랑 3초, 3초랑 5초 사이 2초간 위에 떠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즉 우리는 160m일 때가 언제냐를 구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즉 우리가 구하는 식 얘가 160m일 때를 구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자 그러면 얘를 다 넘겨서 5t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60 이렇게 하고요. 5로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네요. 그러면 t가 4 또는 t가 8이다. 즉 여기에 내가 지금 간 거에서 실제로는 4초랑 8초 사이에 이렇게 160m였다는 얘기. 하나는 올라갈 때고 하나는 떨어질 때겠죠. 그러면 실제로 160m 위에 있었던 시간은 4초. 근데 이 4가 뭐냐? 8에서 4를 뺀 시간만큼일 것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 816번입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자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도 x였어요. 이런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높이를 5만큼 늘렸더니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5가 되었더니 원래 삼각형 넓이의 3배가 되었다. 원래 삼각형 넓이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원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 제곱일 겁니다. 이건 너무 쉽죠? 그러면 새로 바뀐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x 플러스 5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 게 원래 삼각형 넓이의 몇 배다? 3배다. 여기에다가 3배를 했더니 원래 바뀐 삼각형이랑 같아졌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빨리 풀어봅시다. 2분의 3x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x 곱하기 2x 곱하기 x 플러스 5 2분의 1 다 곱해주면은
3x제곱은 2x에 x 플러스 5 하나로 다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는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그냥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x가 0 또는 x는 10인데 x가 0인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길인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길이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따라서 0은 안 되고 10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0이니까 x가 10하고 구했다고 끝나면 안 되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처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처음 삼각형의 넓이가 이거니까 이제 답에다 처음 삼각형의 넓이 처음 삼각형까지만 쓸게요.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해서 50까지 쓰는 게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잠깐 멈칫했는데 x 구했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내가 문제에서 x라고 잡은 거랑 진짜로 문제에서 답으로 써라 이런 게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런 거는 문제를 끝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저도 지금 방금 살짝 실수할 뻔했는데 x 구했다 10 하고 끝 하고 쓰면은 문제를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틀린 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자 다음에 820번. 자 820번 얘를 이렇게 접었대요. 자 그러니까 그 얘를 앞에서 한번 봤다고 칩시다. 앞에서 봤다고 치면은 폭이 50cm인 얘를 직각으로 접어서 단면의 넓이가 자 앞에서만 보면은 원래 이렇게 50cm인 내가 틀렸었더니 50cm인 얘를 이렇게 직각으로 양쪽으로 같은 높이만큼 접어 올렸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얘를 여기 x만큼 접어서 이렇게 올렸더니 여기가 x가 될 거. 여기서 똑같이 x만큼 접어서 올려서 x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단면의 넓이가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50에서 x를 2번 뺐잖아. 이 단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50-2x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 직사각형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50 가로 50-2x 곱하기 세로는 그냥 x 이렇게 될 테니까 요것이 몇이 되는 거다? 20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자, 얘를 2를 미리 나눠주면은 25-x 곱하기 x가 100이 되겠다. 얘는 전개해줘야 되죠?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100은 0이다. 얘는 인수분해가 20이랑 5로 쉽게 되네요. 그래서 x는 20 또는 x는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x가 20만큼 접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20 접고 여기로 20 접은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기 가로는 10이 되고 높이가 20이 되어서 단면의 넓이가 200이 되는 뭐 이런 경우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5cm만큼 접으면 여기 5 접으면은 가로의 길이가 40이 되고 높이가 5가 되는 이런 식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양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 있다.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다음에 83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간은 마무리하기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3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분의 x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중에 두 근의 큰 근을 a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n은 a가 n과 n 플러스 1 사이더라. 이때 n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정수 n.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이거 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분수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 분수를 없애주고 싶어요. 뭘 곱하면 되겠냐? 양변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치? 왜 6을 곱하냐?
분모 3과 2의 최소 공배수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소 공배수라는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6을 곱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여기는 3x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이걸 남은 건 전개할 뿐이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자, 여러분들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 빨리 하려고 한 것 뿐이고 잘못 안 했겠지? 그쵸? 저도 솔직히 하면서 쫄려요. 사실 뭐 다 외우고 오는 게 아니니까. 자, 한쪽으로 옮겨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자,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완전 제곱식꼴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의 공식을 쓰는 건 사실 너무 쉬워요. 그냥 여기다 딸깍하면 되거든. 여기서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고 c가 12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 아니면은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 뭐야? 짝수 공식이지. 괜찮아? 짝수 공식으로 여기에서 b 프라임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해서 짝수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한번 이참에 짝수 공식 한번 써볼까?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25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기를 조금 더 추천을 하냐면은 아까 전에 했던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 있지 그거를 조금 더 쓰기를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 다음 단원 있죠. 2차 방식 다음 단원이 2차 함수라는 단원인데 거기에서 이 테크닉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테크닉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여러분이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짝수 공식도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써주기를 바란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얘를 변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형하느냐? 마이너스 10 홀수 x 개수의 절반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되니까 여기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 여기 25를 빼고 뒤에다가 12를 더해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쓰면은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13은 0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넘겨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3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다 루트를 취해서 루트를 취하면 x 마이너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해서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사실 결과는 똑같잖아. 그쵸? 그런데 저는 요렇게 가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하겠다. 오케이? 요것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자기 자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x는 어쨌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붙은 것 중에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쪽이 더 클 테니까. 따라서 a는 5 플러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사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내용이고 우리가 얘는 그러니까 5 플러스 루트 13이 정수 몇과 몇 사이냐 이거는 우리 무리수 단어에서 맨날 했었다. 괜찮아요? 루트 13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루트 13이 몇과 몇 사이입니까? 사실 이거 너무 쉽지? 그치? 몇과 몇 사이입니까? 3과 4 사이일 겁니다. 그치? 이건 무리수 단어의 말이 루트 9와 루트 16 사이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쉬워서. 자, 그러면 얘 a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다 몇을 해야 된다? 더하기 5를 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더하기 5를 해주면 5 플러스 루트 13이 몇과 몇 사이다? 8과 9 사이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랑 여기를 맞춰주면 우리가 구하는 n 값은 몇이 되겠다? 8이 되겠다. 8과 9 사이더라. 8점 뭐뭐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여러 부등식에다 이렇게 다 똑같은 값 더하고 곱하고 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얘는 대놓고 뭘 하라고 하고 있나요? 치환을 하라고 문제가 아니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치? 이거 치환 안 하면은 문제를 못 풀죠, 사실. 그치?
얘는 대놓고 x 플러스 2y를 뭐 다른 걸로 치환해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식을 쓰면 2 대문자의 제곱 마이너스 17 대문자의 마이너스 9는 0이더라. 얘는 인수분해가 되긴 될 겁니다. 2a 9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8a 플러스 a 이렇게 괜찮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2 대문자의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자연수 xy의 수는 자, 여기에서 그럼 대문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대문자 a가 9라서 우리가 원래 이제 식으로 이제 치환해 준 걸 돌려주면은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 플러스 2y가 9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9가 돼야 되는데 사실 얘가 말이 됩니까? 자연수랑 더해가지고 음수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괜찮나요? 이거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여러분 x가 1이야. y가 1이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풀 때는요. 이런 거 x 플러스 2y가 9다 이런 거 풀 때는요 개수가 큰 거부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여기에다 팁을 하나 적자면은 개수가 큰 쪽부터 생각한다. 이거는 소소한 팁입니다. 자, 그래서 x랑 y 중에 뭘 먼저 생각하는 게 좋냐? y부터 생각하는 게 좋다. 오케이? y가 1이면은 x가 몇이 돼요? 7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y가 2가 되면은 5가 될 거고 3이 되면은 3이 될 거고 4가 되면 1이 될 거고 5가 되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부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기부터는 안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총 몇 개 종류다? 4개 종류일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4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풀만할 겁니다. 저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주세요. 후기를 봐야지. 부담스러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질문한 건데 나는 맞았어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거나 그렇게 봐주셔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자기가 맞춘 풀이랑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했고 나는 왜 이렇게 했지?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게 뭐냐면은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는 연습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한 문제 했다고 실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고 그렇잖아요. 대신 다만 그런 거를 한 100번, 200번 뭐 여러분이 사실 하루에 뭐 서너씩만 해도 뭐 1년이면 1000문제가 넘을 겁니다. 그치? 그런 식으로 몇백 문제, 1000문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돼요. 점점 빨리 늘게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런 투자를 하는 거지. 자, 다음에 32번 되고 36번 볼게요. 잠깐 이거 빨리 지워야 되겠다.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5문제 남았나? 잠깐 뭐 저기 할 시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하긴 해야지. 자, 36번 한번 836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자리 자연수를 네모, 세모 이렇게 두는데 이건 너무 초딩 같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둘 겁니다. 각각의 자연수를 x, y 하고 둘 건데 x가 10의 자리 그 다음에 y가 1의 자리 수다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면은 3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x랑 y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x, y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맨날 보던 거에서 x, y 곱한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얘가 사실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요 위에다 이렇게 막대기를 붙여가지고 이러면은 x가 10의 자리고 y가 1의 자리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경시대회 할 때나 쓰던 방식이어가지고 여러분은 조금 안 익숙한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x, y 곱이 아니라 얘는 x가 3이고 2면은 32를 얘기하는 거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수의 합은 11이고 그래서 x 플러스 y는 11이고요.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곱 얘는 진짜 x, y죠? 얘는 이 수보다 26만큼 작다 이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가 3이고 이게 2예요. 그치? 그럼 32잖아.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30 더하기 2잖아요. 괜찮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3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x, y인 숫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3이 여기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여기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숫자의 실제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 10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수의 곱은 실제 원래 숫자보다 10x 플러스 y보다 26만큼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의 일종의 연립방정식인 셈인데 우리는 이런 거 풀기 어렵죠? 그치?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나 y 하나만 구하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얘를 문자 하나짜리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런 연립방정식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거에서 뭐 쓰면 되겠습니까? 자, 연립방식 푸는 거 두 가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랑 뭐였지? 가간법이랑 대입법이 있었어요. 그치? 근데 가간법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굳이 예전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기를 바란 거죠. 대입법 쓰기 좋은 게 여기 마침 있더라. 그래서 y는 11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서 얘를 대입을 하면 좋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시작이다. 그러면은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y가 11-x니까 x 곱하기 11-x가 그 다음에 10x 더하기 11-x 마이너스 26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11x-x 제곱은 9x-1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쭉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따라서 이렇게 될 텐데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3인데 여러분 이게 10의 자리랑 1의 자리라서 한 자리 자연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인 건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딱 봐도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5 그렇다면 이때 y는 6 하고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숫자는 56일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56이니까 여기 5랑 각각 자리 숫자 더하면 56일 거고 11이 될 거고 둘이 곱한 수 5 곱하기 6이니까 여기는 30이겠지. 얘는 56에서 26 뺀 거랑 같다. 검산해도 진짜로 맞네요. 괜찮아요? 그치? 이런 것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입법이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대입법 안 하고 그냥 푸는 거는 나중에 고1 가서 또 합니다. 고1 가면은 연립방정식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여러분 중2 때 배운 거는 연립 1차 방정식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2개 했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고1에서 여기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1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 뒷부분 가면은 그냥 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2차식이 2개 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도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1 때 하는 거를 미리 약간 그 중학교 수준으로 끌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자 39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항상 어려워하는 뭐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P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Q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점 P는 A를 출발해서 길이 안 썼네. 소리. 길이가 20이랑 10. 자, 매초 1cm의 속력으로 A, B 위를 움직이고 점 Q는 B를 출발해서 매초 2cm. 얘는 1cm.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PBQ의 넓이가 16cm가 되는 거는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몇 초 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초 후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x초 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는 p는 지금 a에서 시작해서 1cm만 초당 1cm만큼 가는데 x초가 지났죠.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ap의 길이가 x 곱하기 1이구나. 우리가 시간 곱하기 거리 하면은 시간 곱하기 속력하면 거리가 나오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ap의 길이가 x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BQ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시간 곱하기 속력해서 여기가 2x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삼각형 PBQ야. 그러면 BQ의 길이는 확실하게 나왔는데 PB의 길이가 아직 안 나왔죠. 얘가 10-x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뒀으면은 문제에 조건이 있어요. 자, x 초후인데 자, 지금 여기 얘기한 x, 2x, 10-x 이런 것들이 다 뭐여야 돼? 뭐여야 되냐면은 길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줘야 된다? 길이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길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x도 0보다 커야 되고 2x도 0보다 커야 되고 10-x도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즉 0초와 10초 사이만 따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11초가 되면 p가 b를 넘어서 이렇게 q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문제의 조건이 아예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0초와 10초 사이만 따진다. 이런 식의 조건이 문제에 말하자면 내장되어 있다.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알긴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솔직히 이거 몰라도 그냥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이거를 꼼꼼하게 좀 따져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봅시다. 삼각형 PBQ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길이 다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x 곱하기 2x 한 것이 뭐여야 되겠다? 16cm가 되어야 16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얘는 쉽습니다. 2분의 1이랑 2x 곱하면 그냥 x가 되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16이니까 다 반대쪽으로 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 얘는 인수분해가 빠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말로 써주면은 x가 2인 거는 몇 초 후라고 할 수 있어? 2초 후 또는 x가 8인 경우는 8초 후라고 할 수 있겠다. 2초 후면은 어떤 식이겠어? 여기 PB가 길고 PBQ에서 PB가 여기 2cm 이렇게 돼서 여기가 8, 4 이렇게 되는 식이겠죠. 괜찮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8초 후면은 이쪽으로 길게 돼 있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8초니까 16 이런 식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각각의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은 얘 그림이 이렇게 x가 가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런 식이다가 점점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런 것도 이제 상상해 보시라라는 의미로 넣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40번 이거 할 차이가 나나? 나겠다. 반지름의 b가 3대 5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반지름의 b가 3대 5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두 원의 반지름을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냐? 원 1의 반지름을 3a 뭐 이거 a는 자기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k로 해도 되고 x로 해도 되고 이건 자기 자유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5a 이렇게 두겠습니다. 괜찮아요? 반지름 얘기지? 잠깐만 내가 이거 반지름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다시 쓸게. 원 1의 반지름 3a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반지름 5a 이런 식으로 두겠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두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제곱 두 원의 둘레부터 구해보면은 얘는 2파이r이니까 6a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6a 파이 그 다음에 얘는 둘레가 10a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의 제곱의 합이 136이더라. 즉 6a 파이
전체의 제곱 더하기 10a 파이 전체의 제곱이 136 파이 제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건 계산해주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빨리 끝내자. 36a 제곱 파이 제곱 더하기 100 a 제곱 파이 제곱 했더니 136 파이 제곱이더라. 그러면은 파이 제곱 다 나눠주면은 136a 제곱이 13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36으로 나눠주면은 a 제곱이 1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넘겨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이 0 따라서 a는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a는 1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여러분 a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반지름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말이 안 되죠? 요거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1만 가능할 거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3이랑 5일 것이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큰 원의 반지름은 5가 되겠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43번만 하고 또 잠깐만 숨 좀 화장실 갔다 오시면 빨리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거 나갈 거예요. 2학기 하시면 1시간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부족했구만. 내가 너무 자세하게. 자, 43번 이것만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업이라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어떤 문제에서 상품의 가격을 10%만큼 인하했다. 그러니까 처음 가격을 X 말고 저는 A라고 대문자 A 이렇게 둘게요. 괜찮아요? 얘를 10X%만큼 인하했대요. 이렇게 했더니 가격이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가격은 그렇게 했는데 판매량이 20X%만큼 늘었다. 그러면은 판매량을 저는 대문자 B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량은 20X%만큼 늘었다. 이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각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퍼센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 할인,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렇지? 응?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얼마만큼 까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야. 이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10% 할인하라고 9,000원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식이냐면은 10,000원에 10%. 근데 퍼센트가 뭐냐면 여러분 퍼센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분율이에요. 100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래서 이런 퍼센트를 보면은 100분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속 편합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100분의 10만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만큼.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다가 100분의 10만큼 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빼냐? 자기 자신에서. 괜찮아요? 그치?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 가격의 100분의 10만큼 뺐다. 괜찮아요? 근데 원래 가격을 묶어주면은 1-100분의 1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10%만큼 했다라면 이렇게 외워주는 걸 조금 추천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할인이니까 줄어든 거고, 여기 늘었다면 여기가 나중에 플러스로 바뀌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한번 해봅시다. 10x%, 퍼센트가 이제 100분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가격 A에서 전체에서 100분의 10x만큼을 빼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조금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20x 판매량 B가 20x%만큼 늘었다라고 하면은 B에서 1인데 늘었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 전에 인하 떨어지는 거라서 마이너스였고 여기는 늘었다라서 플러스, 인하라서 마이너스. 그래서 퍼센트니까 100분의 20x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전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거가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똑같아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식으로 쓰면 무슨 말이냐? 원래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가격이 A1이고 판매량이 B였으니까 둘이 곱한 게 내가 총 번 돈일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대. 그러니까 A 곱하기 1-100분의 10x 한 거랑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x 한 거랑 했더니 둘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식을 세우니까 뭐가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원래 가격이 얼마였고 원래 판매량이 얼마였는지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괜찮아요?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활용을 넘어서서 여기는 그냥 풀이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조금 더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1-10분의 1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5분의 1x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난 분수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미리 분수를 없애줄 텐데 자, 여기다는 10을 곱해줘야 분수가 없어지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는 5를 곱해야 분수가 없어질 겁니다. 즉, 오른쪽 식에다 총 몇을 곱한 거야? 총 합쳐서 50을 곱한 셈이 되었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식에도 똑같이 50을 곱해줘야 쓰겄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면은 50은 여기다 처음에 앞에 식에다 10을 곱했으니까 10-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식에다 5를 곱했으니까 5 플러스 x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쓰는 방식인데 그냥 뭐 전 50분의 1x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건 자기 자유인데 저는 분수를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저는 왜 분수를 싫어하냐면은 여러분이 통분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그럴 때 계산 실수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분수를 아예 이렇게 박멸하고 가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리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얘는 좀 풀기 쉬워요. 그냥 x제곱이 아니지.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0 이렇게 되더라. 즉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뭐 10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가 미안합니다. 플러스 5x가 되죠? 내가 잘못했어?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될 거고 x 마이너스 5가 0 이렇게 되니까 x는 0 또는 x는 5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0이라는 말은 10x%인데 x가 0이면 0% 인하고 0% 늘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뭐 그러면 똑같게 하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될 거고 5% 가격을 10x니까 가격을 50%만큼 하고 여기 판매량이 100%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은 가격을 반으로 깎고 판매량이 2배 늘면은 당연히 똑같아지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검산도 우리가 했고 답은 5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단순하게 말하면 1000원으로 100개 파는 거랑 500원으로 200개 파는 거는 사실 똑같은 거죠. 그치? 뭐 이런 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 사실요 저는 이 문제 푸는 거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가격 관련해서 이렇게 퍼센트 다루는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풀이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도 이런 뭐 할인하고 인상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할 때 퍼센트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는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2차 방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따 클리닉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오케이? 저 시험 본다고 얘기했었죠? 너무 뭐 쫄지 마세요. 뭐 시험 본다고 뭐 시험 뭐 못 봤다고 떨어지고 시험 잘 봤다고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푼 거 이제 한번 체크해 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자, 3학년 2학기 내용 좀 할 겁니다. 자, 3학년 2학기에 8페이지 한번 배우시죠. 개념원리 8페이지입니다. 삼각비예요. 자, 삼각비입니다. 자, 삼각비
B인데 뭐가 이렇게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 당연히 삼각이 들어가니까 삼각형에 대한 뭔가 비율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직각 삼각형에서의 비율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직각 삼각형에서의 비율을 따진다. 도대체 뭐의 비율이냐 얘기를 하자면은 각 변의 비율이에요. 직각 삼각형에서 각각의 변들이 있겠죠. 요거의 비율이더라. 그래서 어떤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A, B, C 이렇게 두어봅시다. 이게 그림상에서 여기는 순서가 좀 다르네. 다르게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A가 뾰족하고 B가 직각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삼각형에서 팁인데요. 여기 꼭지점이 A잖아. 그치? 그러면 A의 대변, 마주보는 변이 어디냐면 변 BC죠. 그치? 여기를 우리가 소문자 A, 즉 얘랑 연결되게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각 B에 대응하는 변은 삼각형 변 AC죠. 괜찮아? 여기를 우리는 소문자 B라고 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변 C에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C, A, B를 C라고 씁니다. 이거는 규칙 같은 거여가지고 거의 이렇게 써주셔야 돼. 내 맘대로 붙인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의 규칙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A의 반대편에 소문자의 변 A가 있고 꼭지점 B의 반대편에 소문자 변 B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것이냐? 각각의 이름을 좀 붙여볼까요?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우리가 밑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저기고 A가 높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B가 빗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각각의 변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빗변분의 빗변을 분모로 하고 빗변분의 높이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여기로 치면 뭐분의 뭐예요? B분의 A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빗변분의 높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면 여기서 이제 각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괜찮아요? 각 A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sin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A부터 생각해서 A에서 있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를 sign이라고 해서 SIN이고 실제 우리는 이거예요. sign인데 이거를 신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sign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빗변분의 그럼 높이 말고 빗변을 분모를 하면 높이 말고 이제 뭘 해야 되겠어? 여기 밑변을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이러면은 식으로 쓰면은 B분의 C가 될 거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인데 앞에 코가 붙으면 반대편 다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는 코사인 이렇게 하고서 쓸 때는 이 앞에 3개를 따서 코스 COSA 근데 읽을 때는 코사인 A 이렇게 읽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빗변 고르는 건 다 끝났어. 그럼 나머지 고르는 건 뭐가 있겠어? 밑변이랑 높이를 고를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모를 밑변으로 잡습니다.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C분의 A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영어로는 탄젠트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앞에 3개를 따와서 TANA라고 쓸 거고 탄젠트 A라고 쓸 겁니다. 괜찮나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새로운 그 비율 3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 좋은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외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이게 무려 그 전 세계로부터 공인받은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S잖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 혹시 영어 필기체 배워보신 분 있나요? 영어 필기체에서 S 써보신 분 있어요? 영어 필기체에서 S를 쓰려면 필기체의 특징은 계속 글씨를 이어 써야 돼요. 그치? 근데 여러분 S를 이렇게 이어 써야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왜냐면 앞에서 글자에서 이어서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S가 되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괜찮아?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어떤 식이냐? S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S랑 비슷하더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요. 필기체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직관적이야. 여러분 C잖아요. 코사인이니까 C죠. 그치? 그럼 요 삼각형에서 A 각 주변으로 C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그치? 요렇게 되면은 처음에 B가 있고 나중에 C가 있어. B분의 C 괜찮습니까? 코사인에 C로 그리게 되면은 밑변분의 밑변이 잘 나오게 됩니다. B분의 C가 잘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코사인 하면은 C를 생각해서 A 주변으로 C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잖아요. 괜찮아? 탄젠트는 T로 시작하죠. 그치? A 각도 주변으로 T를 쓰면 우리가 T를 쓸 때 이렇게 쓰고서 마지막에 필기체에서 이렇게 붙여줘요. 이런 건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T를 A에서 시작해서 T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하면 처음 시작이 밑변 쪽이고 나중에가 높이로 갈 테니까 C분의 A, 즉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은 거기 삼각비란 무엇인가 밑에 이제 그림으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익숙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 괜찮나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되게 유명한 직각삼각형 3개 있죠? 하나 있죠? 여기가 3, 4, 5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A,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해보자. 자, sin A입니다. 저 A에서 sin 요렇게 구해주면은 5분의 3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A를 하면은 C를 써서 5분의 4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치? 탄젠트 A를 하면은 T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4분의 3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 각도 말고 여기 C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C 각도를 그리려면 얘를 살짝 이렇게 돌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3, 4, 5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는 여기 C 각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sin C 얘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S를 그려서 5분의 4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C 코사인 C는 얘는 C 이렇게 그려서 5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C는 이렇게 그려서 3분의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C 여기 직각을 여기 두고 C 각도가 왼쪽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밑에 더 그려볼게요. 여기 3, 4, 5 말고 요거를 각각을 길이를 2배해서 얘랑 닮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치? 닮음 2배 했다고 치고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길이가 6, 8, 1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도 sin A를 구해보면은 sin A는 10분의 6인데 여러분 10분의 6이 뭐와 같습니까? 그냥 5분의 3과 같죠? 괜찮아?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길이를 2배해서 이 닮은 삼각형 끼리는 어떻게 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코사인도 이제 구해보면은 코사인 A는 10분의 8 이렇게 돼서 5분의 4 하고 나올 거고요. 여기 탄젠트 A도 구해보면은 8분의 6이라서 4분의 3 하고 나올 겁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랑 비율이 다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닮은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 비율 값이 모두 같을 것이다. 그 얘기가 저기 1번 맨 밑에 있는 설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쓸 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각도는 우리가 대부분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쓸 때 사인을 SIN을 약간 작게 쓰고요. A를 조금 더 크게 써주십시오. 알았지? 그런 다음에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자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x 이런 거랑 같은 sin a라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 x라는 덩어리랑 똑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쓸 때 계산할 때 sin a 더하기 sin b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사실 x 플러스 y랑 똑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sign보다 여기 각도를 조금 더 크게 써주시면 좋겠다. 괜찮아요? 약간 구별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거는 사소한 얘기였고, 자, 다음에 개념 원리 확인하기로 한번 가봅시다. 개념 원리 확인하기. 자, 다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1번 sin a는 a에서 빗변, 제가 sign은 뭐라고 했죠?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8, 5분의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탄젠트 A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가 되어서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2번에 1번 약간 까다로워. 여러분 사인 C를 구해야 돼. 괜찮아? 거기 보면 C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그림 2번에 1번 한번 봅시다. 2번에 1번 보면은 이렇게 C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8, 15, 17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sin C죠. 괜찮아? C는 지금 여기 있잖아. 그치? 응?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sin A 여기 직각의 왼쪽에 있는 요것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는 sin C를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돌리든 뒤집든 뭐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근데 제가 여기다 그릴 때는 이거 제가 요거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C가 실제로 여기 직각의 왼쪽에 가도록 그림을 좀 바꿔주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림을 바꿔주면 어떤 식이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되어서 길이를 A, B 길이를 옮겨주면은 8, 15, 17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그림 그리는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인 C는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니까 17분의 8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C는 여기서 C 이렇게 그리면은 17분의 15 이렇게 될 거고 탄젠트 C는 여기서 이렇게 탄젠트 그리면 되니까 15분의 8 하고 여기 파란색 그림에서 가져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지곧대로 있는 대로 쓰지 마시고 여기 2번 그 삼각형을 이런 모양을 우리가 아는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2번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처럼 뒤집어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해주세요. 자, 2번은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은 B를 AC에 이제 대칭해서 잡아 올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지금 제가 그린 그림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2번에 2번 사인 A는 5분의 3, 코사인 A는 5분의 4, 탄젠트 A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는 게 좀 바꿔야 그림을 알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항상 직각 그리고 각 우리가 구하는 게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모든 그림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거꾸로 돼 있으면은 내가 고개를 돌리거나 책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S 여기 이렇게 사인을 그리는 S를 뒤집는 거야. 사인을 예분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코사인을 이렇게 C를 거꾸로 그리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탄젠트를 이렇게 T를 거꾸로 그리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림을 변형을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입장에서 안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한 한 이렇게 바꿔서 그려서 해주시고 나중에 한 두세 번 수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동안은 책을 돌리든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리든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줍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돌려줘야 되겠다. 자, 3번 일반적인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AC의 길이가 몇이 나옵니까?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치? 3번에 원래 삼각형을 간단하게 적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고 4, 2니까 AC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AC의 길이가 몇이냐? 2 루트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는 변형을 좀 해주자. 어떤 식이 돼야 되냐? B가 오른쪽에 오도록, 그치? 왼쪽, 미안합니다. 이렇게 오도록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그려서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를 그려줄 수 있겠다.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B는 2분의 1, 탄젠트 B는 루트 3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C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면 C 그림 C가 직각의 왼쪽에 오도록 그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길이가 2 루트 3, 4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사인 C는 2분의 1, 코사인 C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C는 루트 3분의 1인데 이제 유리화를 해서 3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다시 그려주는 게 지금은 필요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꿔서 그려주는 거를 익숙하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이거 하면은 거의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실제 핵심 문제를 좀 풀러 가봅시다. 몇 개 못하겠구만. 일단은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자. 좀 약간 애매하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 그려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가 5, 여기가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빗변의 길이 우리 5, 12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맨날 봤던 건데 13, 이거는 사실 너무 간단하죠? 괜찮아요? 5, 12, 13 이것까지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이것도 팁인데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그 꼴 있죠? 잘 나오는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3, 4, 5 맨날 나오죠? 괜찮아요? 얘 2배한 6, 8, 10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5, 12, 13 이것도 되게 자주 나와요. 괜찮아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방금 얘기한 여기 그림이 내가 지웠구나. 요 앞에 하나 꼴이 더 있는데 2번에 1번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8, 15, 17 얘네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에서 6, 8, 10 이런 거 이렇게 몇 배 한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 4개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크게 어디 가서 불편한 건 없다. 오케이? 요 정도는 좀 외워둡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5, 12 하면 13?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혹시 길 가다가 만나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1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5, 12, 13을 그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를 구해야 한답니다. 자, 그럼 A가 보이도록 그림을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A가 직각의 오른쪽에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은 여기가 5, 12, 13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C를 그려서 13분의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코사인 B, B가 직각의 왼쪽에 있도록 그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C, B, A 이렇게 되어서 5, 12, 1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B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13분의 12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3분의 17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림은 제대로 그려놨고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려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확인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1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 원래 삼각형이 어떤 식이냐면은 A, B, C 이렇게 이거 B가 직각이고 빗변이 3이고 여기가 루트 5예요. 자, 그러면 A, B의 길이가 2 하고 나오는 건 피타고라 정리로 되게 간단하겠죠?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탄젠트 A 곱하기 사인 C입니다. 자, 탄젠트 A는 여기 그림에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A는 몇입니까? 2분의 루트 5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사인 C가 문제야. C가 여기 직각의 왼쪽에 줄 그림을 살짝 변형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BC가 루트 5, 2, 3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C는 요거분의 요거가 돼서 3분의 2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여기 식을 다시 쓰면은 2분의 루트 5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어서 3분의 루트 5가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요 그림 자체에서 뭐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한다. 자, 다음에 확인 2번입니다. 삼각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그 삼각형의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주어진 건 이렇게 8밖에 없어요. 괜찮아? 이때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 B의 길이를 일단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문제인 탄젠트 B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괜찮아요? 탄젠트 B가 지금 여기 그리면서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나요? 그러면은 탄젠트 B가 뭐분의 뭐인 거예요? BC분의 AC와 같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BC가 8이니까 8분의 AC랑 같아서 여기서 이게 4분의 3이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AC의 길이가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AC의 길이 이거 계산은 생략하고요. 6하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은 8, 6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A, 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다. A, B의 제곱이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해서 A, B 구하면 10 하고 이거는 나올 거고 8, 6, 10 이것도 기억해두면 나쁘지 않죠? 3, 4, 5의 2배니까 그래서 답은 10 하고 나오게 되겠다. 확인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2번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B가 3분의 루트 5래요. 자, 그럼 코사인 B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코사인 B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AB분의 BC더라. 근데 AB가 6이니까 6분의 BC더라. 이거를 같다는 걸 이용하면은 BC가 2 루트 5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두 변을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AC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 정리하고 익숙하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C는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거는 뭐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사인 A가 13분의 12일 때 이제는 삼각형도 안 주고 삼각비만 딸랑 줄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탄젠트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삼각 B만 가지고 이런 직각 삼각형을 상상을 해볼 거예요. 괜찮아요? 자, A에 대한 거니까 A가 직각의 왼쪽에 있는 이런 삼각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BC인지 이런 상관 중요하지 않고요. 괜찮아요?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인 A는 여기에 요거분의 요거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빗변분의 높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빗변이 13이고 빗변이 13이고 높이가 12겠구나.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내가? 그래가지고 그림을 다시 좀 맞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빗변이 13이고 높이가 12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13, 12 하면 남은 게 5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익숙하죠? 피타고라 정리로 구해도 되고 꼴 외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탄젠트 값은 여기서 이렇게 t 그려주면 되니까 5분의 12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자, 확인 3번도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만 가지고 직각삼각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요.
자, 확인 3번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A가 7분의 5래요. 자, 그러면은 A 각도, 즉 직각이 오른쪽에 있고 우리가 구하는 A가 왼쪽에 있는 이런 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사인 A는 앞에서 얘기했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치? 그래서 요걸 보고서 빗변이 7, 밑변이 5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여기 나머지 길이는 2루트 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내가 구하라는 걸 얘기를 안 해놨네. sin A 곱하기 탄젠트 A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sin A 몇이 됩니까? sin A는 여기에서 sin A는 7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 탄젠트 A는 5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은 답은 35분의 24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이제 4번이 약간씩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이거 도형을 다루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D랑 BC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sin X예요. 자, sin X를 구해야 되라고 했으니까 X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삼각형 BDE에 있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형 BDE에서 여기 빗변이랑 나머지 길이를 다 구해 sin X는 뭐 이렇게 구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BDE에 대해서 길이 나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각도 X를 옮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치? 이 X랑 크기가 똑같은 각도가 삼각형 ABC, 큼지막한 여기 삼각형 전체에 있는 거죠.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각 C에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뭐 익숙하죠? 왜 그러냐면은 X니까 각 B가 90-X고 이제 여기 X는 좀 없는 셈 치면은 여기 D랑 E는 이제 쌍이 2죠.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ABC에서 각 C가 X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sin X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상 sin C를 구해라 이런 문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sin C를 구하려면은 이 그림을 살짝 돌려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6하고 8이니까 나머지 길이가 10하고 나오는 건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우리는 sin C, sin X를 구하면은 sin C와 같으니까 10분의 8 그래서 5분의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각도를 옮겨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확인 4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확인 4번 한번 봅시다. 자, 확인 4번에서는 x 더하기 y가 90도인 건 뭐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그치? 근데 제가 그림에서 지금 여기 DE를 싸그리 지웠죠. 그치? 왜 그러냐면은 삼각형 BDE 쪽에 있던 CDE 쪽에 있던 그 x 각도를 옮길 수가 있어요. 어디로 옮깁니까? 여기 B 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다. x 더하기 y가 90도니까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옮겨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탄젠트 x 곱하기 코사인 y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로 9랑 3 나머지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6루트 2 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계산은 쉬우니까 해보시고요. 그래서 탄젠트 x를 구해라. 그러면 그림을 좀 이렇게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여기 x가 탄젠트 b니까 b가 오른쪽에 오도록 구해주면은 3, 6루트 2 9 이렇게 나와니까 탄젠트 x는 뭐와 같습니까? 3분의 6 루트 2와 같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y가 오른쪽에 오도록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해주면 c가 오른쪽에 와야 되니까 여기가 3, 6 루트 2, 9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y는 9분의 6 루트 2 이런 식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 27분의 72 이런 식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할만한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살짝 변형해 가면서 하는 거를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5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번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숙제는 제가 이따 클리닉 때 여러분한테 그 연산 프린트 있죠? 여러분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 좀 나눠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사인 코사인 자체에 대해 익숙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5번까지만 할게요. 근데 여러분 5번 그림에 개인적으로 저는 5번 문제보다 5번의 그림의 별표를 치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기시감이 느껴져야 돼요.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시험 봤는데 이거 가지고 뭐였죠?
닮음 단원에서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삼각형들이 서로 다 닮음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뭐 공식, 뭐 나이키 공식이니 뭐니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그거 공식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A, B,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이 C, 그 다음에 빗변을 X, Y, 그 다음에 높이를 H 이렇게 나누었잖아. 괜찮아? 이거 공식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 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CX랑 같아요. 그치? 그 다음에 B 제곱은 CY랑 같고요. 그 다음에 H 제곱은 XY와 같아요.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넓이도 높이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 닮은 단어에서 했던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적어두시고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딴 것보다. 옆에다가 따로 한번 그려주세요. 거기 그 보면은 옆에 키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닮은, 왜냐면은 이제 각도 계산해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들이 다 닮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들끼리. 그래서 그 닮음에서 길이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주면은 나온 결과가 요거니까 우리 요런 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적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5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두 개 공식을 더 끼워 넣었는데요. 뭘 끼워 넣냐면은 요걸 끼워 넣습니다. 피타고라 정리는 당연히 끼워 넣어야 되고요. 아이고. 이거는 뭐 피타고라 정리는 솔직히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잘 안 끼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높이를. 넓이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지금 여기가 직각이죠. 괜찮아? 그러니까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2분의 1 AB 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 삼각형에서 그린 밑변을 여기 밑에 C로 두면 높이가 H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 2분의 1 CH랑 같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AB는 CH랑 같더라. 이런 식도 하나 있습니다. 넓이 개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외워야 될 식은 저는 총 5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사실 피타고라 정리는 빼도 되고 4가지 정도만 알아두어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문제에서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왜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삼각비라는 단원이요. 나중에 말하자면 일종의 예습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언제 또 나오냐면은 고2 수학에 대수라는 고2 수학이 2가지가 있는데요. 대수가 있고 미적분 원이 있어요. 미적분 원은 지금 당장은 신경 쓸 게 아니고 대수라는 단원에서 삼각함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때 요게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타는 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요런 거랑 이런 거랑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2 때 배웠던 거, 중3 때 배웠던 거, 그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를 다 믹스해서 이런 문제로 내본 합니다.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때 이런 걸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꽤나 극명하게 문제 푸는 시간과 성적이 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시간이 끝났네. 자, 이것만 빨리 풀게요. 자, 여기서 x, y가 이렇게 옮겨온다.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h를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큼지막한 삼각형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sin x입니다. sin x는 여기 x 각도에서 하는 거라서 자, 여기 이참에 한번 해보자. 8, 15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7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8, 15, 17을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sin x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 지금 여러분은 좀 힘들겠지만 여기 책을 돌려봐도 되고요. x 각도에서 sin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고개를 돌려서 s를 그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17분의 15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다음에 2번 sin y sin y 그러면 이제 고개를 이쪽으로 간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괜찮아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고개를 돌리지 말고 책을 돌리세요. 알았지? 제가 이걸 돌릴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sin y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17분의 8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뭐 구하라고 했냐? 코사인 y입니다. 코사인 y 여기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c를 그리면 어떤 식이 돼요? y 각도 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렇게 돼서 여기는 17분의 15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탄젠트 x. 탄젠트 x를 그려야 되면 여기 x 각도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t를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8분의 15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